이번 시간에는 주요 고급 언어의 특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고급 언어 특징이라고 이제 나왔는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자바하고 C 언어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자바라는 언어 첫 번째 거예요. 자바가 있는데 여기는 객체 지향 언어예요. 여기서 이제 객체라는 말이 뭐냐? 객체라는 말은 데이터와 데이터를 처리하는 함수 같은 것들을 묶어 놓은 걸 보고 우리는 객체라고 합니다. 쉽게 좀 비유를 하자면 엑셀에 보게 되면 함수들이 엄청나게 많죠. 거기 보면 이제 뭐 표준 편차다, 분산이다 해서 그런 것도 이제 계산할 수 있는 함수가 따로 있는데 그런 함수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그런 거를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식을 내가 직접 다 입력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런 함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하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게 이제 객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자바라는 언어는 분산 네트워크 환경에 이제 적용이 가능하고요. 멀티 스레드라는 기능을 제공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작업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운영체제나 하드웨어 이런 거에 독립적이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운영체제가 됐든 하드웨어가 됐든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어떤 운영체제를 쓰든 하드웨어를 어떤 걸 쓰든 크게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독립적이고 이익성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바라는 언어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하고 홈페이지도 많이 개발하고 개발이 돼요. 그래서 자바가 요즘에는 되게 많이 사용이 되는 언어입니다. 자, 바이트 코드라는 걸 생성으로 플랫폼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동작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바이트 코드라는 말이 나왔어요. 바이트 코드라는 말은 우리 컴퓨터 하드웨어를 어떤 거를 사용하든 무관하게 동작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자바 어셈블리 언어를 보고 우리가 바이트 코드라고 해요. 얘를 이제 번역을 할 때 이제 자바를 컴파일하게 되면 이 바이트 코드라는 게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플랫폼을 사용하든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동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바라는 걸 쓰는 거예요. 여기 플랫폼에 관계없다라고 나왔는데 플랫폼이라는 게 뭘 얘기하냐면은 예전에 우리가 이제 윈도우라는 게 개발되기 전에 도스라는 걸 썼거든요. 그 도스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내가 윈도우로 데리고 오면 잘 실행이 안 되거든요. 도스에서 운영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도스라는 게 이제 플랫폼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거는 윈도우잖아요. 그죠? 윈도우에서 작성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 윈도우가 플랫폼인 거예요. 그래서 플랫폼이라는 말은 어떤 프로그램이 실행될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컴퓨터 시스템을 보고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뭘 사용하든 간에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동작할 수 있어서 자바라는 게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 같은 경우도 내가 컴퓨터에서도 볼 수 있지만 우리 핸드폰에서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컴퓨터하고 우리 핸드폰은 완전히 다른 운영체제를 사용하잖아요. 그렇게 운영체제가 서로 달라도 독립적으로 그렇게 동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바라는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C 언어요. C 언어다 그러면 C 언어는 왜 만들어졌냐? 유닉스라는 운영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개발하기 위해서 제작된 그런 언어를 보고 우리가 C 언어라 그래요. 얘는 이제 저급 언어와 고급 언어 이 두 가지의 특징을 전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 C 언어를 보고 중급 언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C 언어 같은 경우 이제 수치 해석이 됐든 데이터베이스 처리가 됐든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범용 언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골이라는 언어요. 알골은 수치 계산이나 논리 연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과학기술 계산용 언어로 개발된 언어가 우리 알골이라는 언어예요. 이 알골이라는 언어 가지고 파스칼도 만들었고 C 언어도 만들었고 전부 다 만들었습니다. 베이직이라는 언어요. 베이직이라는 언어는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진 언어를 보고 베이직이라고 하는데 얘는 대화형 언어예요. 그래서 지금 이 페이지에서는 여러분들이 자바하고 C 특징 꼭 기억하세요. C 언어에서 있는 유닉스 운영 체제를 개발하게 만들었다. 저급 언어, 고급 언어 특징을 모두 다 갖추고 있어 중급 언어라고 그렇게 부르더라. 그 다음에 자바라는 거는 이 네 가지 전부 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코볼이라는 언어가 있는데 코볼이라는 언어는 사무 처리용 언어예요. 사무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언어고 얘는 영어 문장 형식으로 돼 있어서 영어를 조금 알면 이해하기도 쉽고 사용하기도 쉽습니다. 그리고 코볼이라는 언어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얘예요. 4개의 디비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포트란이라는 언어는 과학기술 계산용 언어예요. 우리 앞에서도 알고리라는 게 과학기술 계산용 언어라고 했죠. 수학이 됐던 공학 분야에서 공식이나 수식 같은 것들 그런 형태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스프라는 언어요. 얘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사용되는 언어예요. 인공지능용 언어를 보고 우리는 리스프라고 합니다. 자료 구조 자체가 연결 리스트 구조를 가지고 있고 재기 호출을 많이 사용해요. 재기 호출이다 그러면 이제 함수가 자신을 호출하는 걸 보고 재기 호출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거를 많이 사용하는 게 리스프라는 I입니다. 그래서 C++이다 라고 하게 되면 C++은 C 언어를 가지고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C 언어에다가 객체지향 개념을 합쳐 놓은 거, 합쳐서 만들어 놓은 언어가 C++이라는 언어요. 얘는 모든 문제를 객체로 모델링해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게 코볼이 사무 처리용 언어다. 그리고 4개의 디비전으로 구성되어 있다. 포트라는 과학기술 계산용 언어다. 그리고 리스프라는 거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많이 사용하는 언어다. 그리고 연결 리스트 구조 가지고 있고 재기 호출을 많이 사용하더라. C++이라는 언어는 C 언어에다가 객체지향 개념을 합쳐 놓은 거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온 언어가 ADA. 이 언어요. 이 언어는 미국에서 만들어 놓은 건데 얘는 군사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군사 목적으로. 얘는 구조 자체가 이제 파스칼과 비슷해요. 파스칼과 비슷하고 이식성이나 안전성 이런 것들이 높은 그런 구조적 프로그래밍을 보고 ADA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스칼이라는 언어가 있는데 파스칼이라는 언어는 알골 언어를 모체로 해서 이제 만들어진 그런 교육용 언어를 보고 파스칼이라고 하고요. 우리 알고를 모체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죠. 거기 이제 요 파스칼도 있지만 우리 C 언어도 있습니다. 그리고 파스칼은 구조적 프로그래밍 기법을 사용해요. 이 파스칼에다가 객체지향 개념을 합쳐서 만들어 놓은 게 우리 델파이라는 언어예요. 그래서 과거에 만들어진 언어에다가 뭔가를 더 추가시켜서 이제 새로운 걸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PL언이요. PL언이다 그러면 이제 포트란, 코볼, 알골 이 세 가지의 언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장점을 다 모아서 만들어 놓은 그런 범용 언어를 보고 PL1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노볼이라는 언어가 있는데 얘는 문자 열을 처리하기 위해서 개발된 그런 언어를 보고 얘기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주요 고급 언어의 특징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는데 여기서 자바하고 C 그 두 가지를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래밍 기법이다 라고 하게 되면 얘는 이제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 작성하는 방법을 보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에는 이제 구조적 프로그래밍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절차적 프로그래밍,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것도 있고 비주얼 프로그래밍이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첫 번째 거요. 구조적 프로그래밍이다 라고 얘기하게 되면 얘는 입력과 출력이 각각 하나씩 이루어진 그런 구조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되는 곳과 출력되는 곳이 딱딱 정해져 있는 거. 그게 구조적 프로그래밍이요. 여기서는 이제 유일하게 여기서는 이제 goTo라는 이 명령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goTo문이라는 명령어를 순서대로 처리하다가 이 goTo라는 이 명령어를 만나면 다른 곳으로 점프해서 이동이 돼요. 이동이 돼서 또 그쪽 거 처리하다가 또 고토문을 만들면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이 되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되고 이렇게 해서 여기 가라 저기 가라 여기 가라 저기 가라 그렇게 지시할 때 우리가 고토문을 쓰는데 이 고토문을 사용하지 않아요. 고토문을 쓰지 않고 순서 선택 반복 이 세 가지 논리 구조를 그렇게 사용하는 기법을 보고 우리가 구조적 프로그래밍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순서다라는 거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서대로 쭉쭉 처리해라 그거고 선택이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조건에 만족하게 되면 뭐를 실행하고 조건에 만족하지 않으면 뭔가를 실행해라 라고 그렇게 선택하는 게 선택 구조고요. 그 다음에 반복 구조다 라고 하게 되면 얘는 말 그대로예요. 말 그대로 어떤 특정 명령어를 여러 번 반복시킬 때 그렇게 사용하는 그런 구조를 보고 우리가 반복이라고 합니다. 해서 순서, 선택, 반복 이 세 가지 논리 구조를 사용하는 게 우리 구조적 프로그래밍이요. 여기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파스칼이라는 이런 언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구조적 프로그래밍에서는 고토문을 쓰지 않는다. 이거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순서, 선택, 반복 이 세 가지 논리 구조를 사용한다라는 거 이거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절차적 프로그래밍이요. 절차적 프로그래밍이다 라고 하게 되면 우리 사람들도 영어가 됐든 한글이 됐든 일본어가 됐든 중국어가 됐든 그런 언어들 사람들이 쓰는 언어에도 전부 다 정해진 문법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얘도 지정된 문법이 있어요. 그 규칙에 따라서 우리가 순서대로 프로그래밍을 기술해 나가는 그런 방법을 보고 우리가 절차적 프로그래밍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C 언어도 있고 코볼도 있고 포트란도 있고 베이직도 있고 이런 언어가 있습니다. 이런 언어들을 쓰기 위해서는 정해진 문법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문법들을 전부 다 익히고 나서 그 문법에 맞춰서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그런 기법을 보고 우리가 절차적 프로그래밍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해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지정된 문법이 있더라.
그 문법에 따라서 순서대로 우리가 기술을 해 나가는 그런 기법을 보고 우리가 절차적 프로그래밍이라고 한다라고 이 두 가지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다 라고 하게 되면 얘는 객체라는 거를 중심으로 해서 프로그래밍 하는 그런 기법을 보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객체라는 말이 나오죠. 이 객체를 중심으로 한다라는 거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객체가 뭘 얘기하냐면은 내가 특정 수치 계산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할 거예요. 그러면은 숫자를 계산할 때는 우리가 더하기를 할 수도 있죠. 빼기를 할 수도 있고요. 곱하기를 할 수도 있고 나누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더하기 하는 기능을 따로 만들어 놓고 빼기 하는 기능 따로 만들고 곱하기 하는 기능 따로 만들고요. 나누기 하는 그런 방법도 따로 만들고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이제 출력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쇄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내가 따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화면으로 출력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내가 따로따로 만들어 두는 거예요. 이런 기능들을 전부 다 따로따로 다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마다 이런 기능들을 내가 불러다 쓰는 겁니다. 이때 이제 더하기 하는 기능, 빼기 하는 기능, 곱하기 하는 기능 이런 거 한 개 한 개를 보고 우리가 객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제 각각 기능들마다 이렇게 따로따로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이 기능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해당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재사용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만들어 놓고 우리가 블럭을 조립하듯이 그렇게 이제 갖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 개발하는 그런 시간도 단축할 수 있어요. 이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스멜토크라는 것도 있고요. 시벌블도 있고 자바라는 것도 있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객체를 중심으로 한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재사용할 수 있더라. 그래서 개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비주얼 프로그래밍이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우리가 기존에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 때 우리가 전부 다 명령어를 외워서 그 명령어를 문자 방식으로 전부 다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을 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비주얼 프로그래밍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 있죠. 그런 윈도우처럼 기화된 그런 아이콘 형태로 그 명령어들을 다 바꿨어요. 바꿔서 명령어를 몰라도 좀 더 쉽게 그렇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을 보고 우리가 비주얼 프로그래밍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윈도우를 쓸 때도 마우스 사용법만 알면 되잖아요. 그죠? 한번 누르면 어떻게 된다. 더블 클릭하면 어떻게 된다. 종료할 때는 X 버튼 누르면 된다. 그 정도만 알아도 우리가 윈도우를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기존에 우리가 명령어를 막 위해서 키보드로 막 입력을 했었는데 그런 명령어들을 전부 다 기호로 바꿔놓은 거. 그래서 좀 더 쉽게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비주얼 프로그래밍이요. 여기에 종류에는 이제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것도 있고 비주얼 시벌블도 있고요. 그 다음에 델파이라는 것도 있고 파워빌더라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비주얼 베이직이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베이직이라는 언어 있어요. 그 베이직을 이제 기초로 해서 만든 거고요. 비주얼 시벌블이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얘는 이제 시벌블이라는 언어, 그 시벌블이라는 언어를 기초로 해서 전부 다 만들어 놓은 거고요. 델파이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이 델파이라는 언어는 파스칼이라는 언어 있죠. 그 언어를 기초로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파워빌더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얘는 우리가 쓰는 C 언어를 이제 기초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비주얼 프로그래밍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기화된 아이콘 형태로 바꿔서 우리가 좀 더 쉽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을 보고 얘기한다라는 거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프로그래밍 기법에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마다 지금 제가 별표 쳐놓은 거 있죠. 이런 특징들 정확하게 기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